안녕하세요. 이무종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었어요. 12시 38분?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 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전화나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 이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많아지고 또 생각할 거리들도 많아졌어요. 근데 생각을 하면서 아, 저를 포함해서 왜 사람들이 잘 말을 못할까? 말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누군가는 말을 잘해요. 또 누군가는 들었을 때 좀, 이게 대화하기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을 잘한다는 사람은 말을 유창하게 한다기보다 상대방이 참 듣기 편하게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들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또 어조도 너무 강하지 않아. 너무 강해서 이제 제 회원들 중에는 러시아 분들이 참 많거든요. 러시아 분들이 참 많은데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러시아 남자분들과의 대화가 되게 버거워요. 굉장히 이렇게 센 척을 하고 목소리도 드라스비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얘가 또 이렇게 나한테 좀 척을 하는구나라는 게 있어요. 러시아는 조금 문화적으로 만약에 남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러운 제스처라든가 부드러운 언어를 쓰면 저 게이 아니야? 뭐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일부러 더 세게 말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남성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별로 없죠. 그냥 뭐 해, 그랬어, 저랬어, 뭐 이렇게 이제 지시형의 어조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부부간 커뮤니티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할 주제가 백악관에서 연설관을 했던 분이 있어요. 데이비드 드마레스트라는 교수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부시 정권 때 이렇게 4년 동안 백악관의 공보 담당 수석 비서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으로 이렇게 이제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조언을 하고 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말한 그 말하기의 형식 있어요. 이 형식이 5가지가 있거든요. 5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말하고자 할 때 본인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딱 3가지만. 근데 3가지도 솔직히 많아.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자기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잘 이렇게 피력하고 토론하고 이런 분위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3가지도 많아요. 저는 제 파트너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라고 이제 많이 잔소리, 가르친다기보다는 잔소리에 가까워요. 저희가 원래 잔소리꾼이거든요. 잔소리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저도 생각해도 그래요. 잔소리 많아요.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백악관에서의 그분이 한 얘기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3가지로 정리를 해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딱 3가지로 정립을 하면 인간이 그 작업 기억의 한계가 있는데 이게 그 이상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가끔 애기 엄마들을 놀릴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애기하고 이렇게 잠깐 친해지는 시간만 딱 거친 다음에 바로 물어봐요. 한 3살 정도가 딱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삼촌이 좋아? 라고 하잖아요. 100% 삼촌 나와요. 그 이상을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애들이 마지막 그 단어를 기억하지 그 앞에는 다 기억 못 해요. 밀려나 버려요. 근데 성인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 이 기억의 용량만 조금 큰 거거든요. 용량만 조금 커. 그러니까 앞에서 사설이 아무리 많아도요, 다 기억 못 해요. 마지막 단어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사설이 조금 더 이렇게 그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기억에 남게 하려면은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났을 때 인상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자기 자세,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라운드 숄더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움츠러든 자세라든가 이런 분들은 좋지 않아. 그러니까 쫙 허리를 펴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허리를 펴고 밝게 인사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세 가지 이하에서 추려서 딱 전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듣기가 싫어지니까 이제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루트를 타는 건데 첫 번째는 문제 제기를 해서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 원인을 찾은 다음에 우리 대부분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 제기만 해요. 문제 제기만. 자기가 왜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아? 자기가 뭐 경제에 관심이 많아. 술 먹으면서 막 그런 얘기만 해. 문제 제기만 해. 문제 제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또 원인을 찾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 다시 거기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해야 돼요. 이 형식이 이제 주로 연구성, 뭐 발표할 때, 컨설팅 결과 얘기할 때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런 때 쓰는 방식이거든요.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리고 해결 방법이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이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메 사업 설명을 할 때도 이 방법을 써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죠. 어떤 프레젠테이션이건 이런 방법을 썼을 때 가장 잘 먹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전달해야겠다 싶으면은요. 문제 제기를 해서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라고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말하고 행동하는 게 혹시 문제 제기에서만 끝났는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문제 제기를 해서 원인까지만 가고 끝났는지 여기서 두 단계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설하기의 두 번째 키였고요. 또 세 번째 키는 이제 말하는 세 번째 키는 뭐냐면 그 시간 순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쭉 연결시켜 나가는 거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듣는 사람 이야기가 쉬워요. 이게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글로벌 기업에서 이게 채용 면접 같은 거 이런 걸 할 때 입사 시험을 할 때도 입사 인사를 할 때도 시간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인상이 확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나 지금까지 뭐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 모습이 오기까지의 이야기잖아요. 어떠한 이야기도 왜 이런 거 있어요. 대학 강단에서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면 강의를 들으면 졸려. 근데 이제 유명한 스피커, 그 스피치를 잘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은요 재밌어요. 가령 이제 김규영 강사님이 오늘 올라온 유튜브를 보니까 강의료 제로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의료 제로.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 다른 뭐 회사들 아니면 가게들 이런 데만 지금 일이 없고 또 손님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대규모 강의를 통해서 자기 수입원을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먹고 사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김희경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과거에 본인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고 증평에서 어떻게 자랐고 뭐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고생을 해서 증평을 떠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 안에서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넣어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시대순위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흡입이 되는 거야. 쭉 흡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설의 세 번째 원칙, 시간의 흐름 순으로 이야기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설의 네 번째 원칙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추천,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단점을 찾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딱 찾는 게 있어요. 단점부터 찾아요. 가령 지금 제 뒤 배경에 보면 이렇게 책들이 어지럽게 있어요. 책들이 어지럽게 있고 또 책 위에 또 뭔가 막 있죠. 저게 사실은 이제 만드는 케이크 만드는 가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저희 집이 좁아요. 작아요. 제 방도 조그매요. 제 방도 조그마다 보니까 이제 저런 것들 다 저렇게 있는데 그리고 오른쪽에는 외부로 이렇게 통하는 베란다 쪽이거든요. 베란다인데 제가 집 차가운 것도 싫어하고 또 그렇다고 보일러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뽁뽁이를 이중으로 붙여놨어요. 바깥 창에 그리고 안쪽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이죠. 아마 누군가는요 이걸 보면서 쟤는 왜 배경이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다 귀를 닫게 돼 있어요. 누가 상대방의 단점을 들춰내면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단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의 장점부터 드러내야 돼요. 장점을 이야기하고 내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단점 부분, 그걸 살짝 터치를 해서, 그래서 나는 이러한 방법을 추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충격이 덜하죠. 가령 이런 거예요. 장점. 너는 지금 누군가에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이야기가 참 이득이 있어. 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점. 너의 뒷 배경이 좀 산만한데 추천. 거기에 만약에 이제 블라인드를 친다거나 커튼을 들이운다거나 한다면 조금 더 단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런 방식이 이제 정치인들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쓰는 방식인 거예요. 아니면은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사업가들이 신규로 사업 시작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 투자를 받아야 돼요.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런 때 쓰는 대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방법을 쓰지 않고 누군가에 가가지고 네 인생이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5번째가 있어요. 연설관이 말하는 말하기 법칙 5번째. 이거는요, 상황 파악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2번째 형식에서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원인을 찾아서 해결 방법을 찾고 거기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요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2번째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거지만 이 마지막 5번째에서 얘기하는 상황과 문제 제기, 해결책. 상황은 사실은 충분히 들어야지만 가능해요.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듣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 방식은 그래서 컨설팅 할 때 주는 거예요. 컨설팅 할 때. 제가 이제 그 파트너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쓰는 방식인데 그냥 들어요. 만약에 듣다가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싶으면 제가 끊고 그냥 나오는데 그렇게 제가 나올 때까지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저한테 이제 어필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저도 할 말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 말이 혹시 이제 산으로 가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거기까지만 듣고 다음에 다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일단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 상대방에게 상황을 파악을 해야지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보여야 거기에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 할 때 쓰는 방식이 말하기에 5번째 방식. 상황 파악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책을 찾는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자, 이 5가지만 봐도 말하기라는 게 되게 쉬운 거죠. 결론은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아, 관찰을 해서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충분히 이야기해주고 거기에 조그만한 단점 하나를 바꿀 수 있는 키를 하나 찾아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려면은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들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 이거를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과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유창한 말을 하고 정말 다양한 단어를 써가면서 해야 되는 게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이야기, 원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말을 잘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15분 했나? 그러니까 15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전하시는 나트랑 문제 없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내년에 시드니 한국아메이의 30주년 실제로 카운트는 9월 달부터잖아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고 지금 제 파트너분들께서도 거기에 함께 가셨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가능한 이 비즈니스를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오늘은 이제 제 이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얘기로 하고 저는 이제 씻고 잘게요. 안녕.